누구나 매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날을 위해 다짐을 합니다. 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고 같은 신년 계획이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될까요? 66일 습관혁명에서는 66일 동안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 평생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5가지 습관혁명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독서혁명, 관계혁명, 쓰기혁명, 의식혁명, 운동혁명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6일일까요? 저자는 좋은 습관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 바로 66일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66일 동안 한 가지 기술을 매일 실행한다면 평생 할 수 있는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적용한다면 66일간 매일 아침에 1시간 독서하기, 운동하기, 유튜브 업로드하기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66일 동안 쉬지 않고 매일 실천한다면 평생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서평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인생 혁명을 위해 66일만 투자하라.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과 스티브 잡스의 말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허투루 보내는 하루하루를 경계해야 한다. 눈부신 인생을 살고 인생 혁명을 이루는 사람의 단 한 가지 비결은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이다. 66일이면 당신에게 좋은 습관이 완전하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다. 66일만 당신이 한 가지 기술을 매일 실행한다면 그것은 평생 할 수 있는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다.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면 딱 66일만 투자하면 가능하다. 이 책은 인생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책이 제안하는 5가지 습관 혁명을 66일만 한다면 당신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독서와 책 쓰기로 조선 최고의 선비가 된 정약용과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가 된 피터 드러커, 매일 10km의 달리기와 운동을 통해서 일본 최고의 소설가가 된 무라카미 하루키, 깨어있는 의식으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최강대국 미국의 초석을 놓은 링컨, 신하들과의 관계혁명으로 성군이 된 세종대왕 등 인생의 선배가 알려주는 진솔한 삶의 기술을 이 책에 담았다. 66일 습관혁명을 알게 해준 대가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저장할 수도 없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다. 66일 습관혁명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고 잘 사용하는 기술을 습관으로 몸에 체득하면 인생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 66일인가? 첫째, 66일은 독서 능력을 향상시킨다. 독서 능력은 지식을 확장시키고 지혜를 깨우치게 하며 명예와 부를 함께 가져다 줄 수 있게 한다. 독서 능력을 통해 지식, 지혜, 명예, 부를 가진 인물로 링컨, 세종대왕, 공자, 정약용, 빌 게이츠, 워린 버핏 등이 있다. 링컨은 평생 14개월 교육을 받았으나 다독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세종대왕은 100번 읽고 100번 읽힌다는 독서법을 실천하여 성군이 되었다. 공자는 주역을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고 도를 실천했다. 정약용은 평생을 독서와 글쓰기에 정진하여 500권의 책을 집필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고위공직자의 롤 모델이 되었다. 빌 게이츠의 성공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독서의 결과이다. 워렌 버핏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여 지식과 지혜를 얻었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 마이는 독서는 남들보다 앞서서 출발하게 해준다며 독서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고 했다. 독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바꿔줄 것이다. 66일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체력을 키워준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은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하여 집중력과 기억력, 사고력,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유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과 함께할 때 더 효과가 좋다. 운동은 뇌의 피로를 회복시켜 하루를 48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코르티솔로 전환되지 못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걷기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만보기를 사용한 운동거리 측정은 운동 의욕을 솟아나게 하고 운동 능력을 키워준다. 나이 들어 허벅지 근육이 다 타서 없다면 어떨까? 걷는 것조차 힘들다면 절망스러울 것이다. 머리를 쓰면서 지적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운동은 공부와 글쓰기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몰입과 집중력으로 공부와 업무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66일은 당신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소의 시간이다. 당장 운동을 시작하자. 운동할 시간이 없는가? 진짜 없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생활 속에서 운동하라.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지하철역까지 걷는 것도 운동이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스트레칭을 하면 된다. 스트레칭도 운동이다. 회사 근처의 공원 체육시설을 활용하라. 조금만 일찍 출근하면 된다. 회사 책상 옆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는 것도 운동이다. 앉아서 기지개를 켜는 것도 운동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이다. 운동 능력은 당신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다. 운동을 통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체력과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다. 66일은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을 보장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고 삶의 의욕이 저하되며 우울증 및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연구소는 1930년대 이후 하버드 졸업생과 미국 보스턴주의 가장 빈촌에서 태어난 사람 724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소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모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90세 이상에 장수한 사람들은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가 좋았다. 반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우울증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66일은 의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하고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꿈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여 잠재의식을 현실로 끌어내는 시각화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선포하고 확언하는 말은 에너지로 우주로 전달된다. 우주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당신의 꿈을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말이 씨가 된다. 절대로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 긍정의 확언은 좋은 결과를, 부정의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이론으로 증명되었다. 66일은 의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우리는 역사상의 성현, 위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사색하는 과정을 통해 의식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미국 성공학의 대가라 불리는 나폴레온 힐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다.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꿈꾸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있다.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그러니 스스로 의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뇌가 부담을 느껴서 미리 포기하지 않도록 목표를 잘게 쪼개면 66일 동안 누구나 중간 목표를 쪼갠 작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66일 동안 당신의 뇌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자. 취업 준비, 영어 공부, 자격증 시험 준비, 글쓰기,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가슴이 시키는 목표를 정하여 계획하고 실천하라. 좋은 습관은 가치 있는 작은 것의 반복으로 만들어지고 성공자와 패배자를 가른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부와 성공을 거머쥐고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실패를 반복하다 인생을 마감한다. 좋은 습관은 당신에게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소소한 습관이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 작은 습관은 당신의 삶의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은 서서히 파도가 되어 당신 인생을 변화시킨다. 나는 1979년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덕분에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었다. 학교 후에 1등하는 친구와 학교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광주 시립도서관에서 주 5일 총 66일을 공부하는 계획을 세웠다. 어떤 때는 도서관에 가고 싶지 않은 적도 있지만 66일 동안 도서관에서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실천했다.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나는 친구의 도움으로 도서관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성적도 점점 향상되었다. 66일 이후에는 혼자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도서관에 가는 습관이 만들어졌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살아가면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의 공부 습관이 형성되게 도와준 존경하는 친구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당신이 66일 동안만 당신의 가슴을 설레게 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목표를 정하여 반복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습관은 자동적으로 형성되고 이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습관은 당신의 심장을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당신이 직면한 모든 상황을 개선하며 당신을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탄탄한 기초가 되어줄 것이다. 공자는 인간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해서 완전하게 달라진다고 했다. 당신의 습관은 천성을 완전하게 달라지게 할 정도로 강력하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모든 일이 순풍에 돋단 듯 잘 풀린다. 그러니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한 사람이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이다. 즉,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거나 당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정하고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반복적으로 조금씩 실천하면서 순간순간의 성취의 기쁨을 맛보아라. 이것이 보통 사람인 당신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게으른 뇌를 부지런한 뇌로 바꾸는 방법은 쉽고 달성 가능한 곳부터 찾아서 실천하는 데서 시작한다. 예를 들면 가슴 뛰게 하는 꿈과 목표를 매일 3분 동안 선포하기, 주 3회 블로그에 글 올리기, 2주에 1회 유튜브 올리기, 매일 치실 사용하기, 매일 5분간 스트레칭하기, 매일 7회씩 팔 굽혀 펴기 하기,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당장 실행하라. 그리고 66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라. 어려운 것은 없다. 반복하면 된다. 실천하고 버텨라. 자신의 게으른 모습이 부지런한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나는 게으름과 이별하기 위해 매주 주말에 태계원 도서관에 가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쓴다. 66일 동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을 들였더니 이제는 관성의 힘으로 자동적으로 도서관에 가고 책을 읽고 글을 쓴다. 66일만 하면 90% 성공인 이유가 있다. 66일은 당신에게 자신감을 준다.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할 때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자신감이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66일을 잘 지켜낸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66일은 당신 최대의 적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게 한다. 당신 인생에서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당신도 인생에서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바로 당신 때문이다. 자신의 게으른 두뇌 연변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물의 뇌에 해당하는 연변계가 당신을 의지력이 약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66일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시간이자 당신 뇌 속의 변연계가 당신에게 무릎 꿇는 날이다. 66일을 버틴다면 그 다음 날은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첫날이 될 것이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종이 위에서 시작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종이 위에 계획을 썼다. 그 계획을 실천하는 순간순간 몸은 다소 힘들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평안했을 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꿈을 계획하고 이룰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동물들도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 그냥 사는 것이다. 동물 중에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원숭이는 어떤가?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았는가? 인간은 꿈을 계획하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인간은
꿈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 하지만 나태하고 안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을 지배하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멀리하게 된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제법 많다. 캐나다의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 그레츠기는 겨누지 않고 쏘면 100% 빗나간다고 했다. 바로 지금 당신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하루라도 빨리 꿈을 이룰 계획을 세워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여 올인하자. 그러면 당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부지부실간에 당신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수가 있다. 당신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견디면 된다. 당신의 뇌가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꿈을 시각화해야 한다. 꿈을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꿈의 사진을 책상 앞, 컴퓨터와 휴대폰 바탕 화면에서 항상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당신 꿈의 사진을 보면서 확언하라. 그 다음 꿈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를 계획하라. 중간 목표 계획은 A4지 한 장으로 최대한 빨리 작성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중간 목표를 다시 쪼개는 것이다. 쪼개면 목표가 가까워져 뇌는 흥분하게 되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목표가 만만해졌을 때 뇌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동력이 생긴다. 우리의 뇌는 구체적인 마감일인 목표 날짜를 정하면 더 활력이 넘친다. 쪼갠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자신에게 말을 건네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수고한 자신에게 선물을 사줘라. 작은 목표 달성이 당신의 영혼이 떨리고 즐겁게 한다. 당신의 일상이 이렇게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 게으름의 옷을 벗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게으름의 습관을 없애는 방법은 스트레칭 5분 하기, 팔굽혀펴기 7회, 달리기나 걷기 1000m, 블로그에 글 1개 올리기, 책 한쪽 읽기 등 이 중 어느 것이라도 66일 동안 매일 실천하면 당신은 게으름과 자동적으로 이별할 수 있고 좋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당신의 독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스톱워치를 사용하라. 스톱워치는 당신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몰입하는 독서가 가능해지고 잡념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나는 책을 읽을 때와 글을 쓸 때, 그리고 공부할 때 스톱워치를 꼭 사용한다. 스톱워치 덕분에 책 600여 권을 읽었고 출판사와 내 생애 최초의 출간 계약을 했고 건축시공기술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스톱워치 기능이 있죠. 저도 한번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동지수는 폐 기능 장애의 경계선상에 있거나 가벼운 장애 수준에 있다. 자신의 운동지수를 정상적인 수준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우리 뇌는 하루 24시간 내내 깨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몸의 사령탑 역할을 하므로 항상 피곤하다. 이렇게 피곤한 뇌를 잘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 운동지수를 정상인 수준으로 되돌릴 수가 있다. 당신이 조깅할 생각을 했다면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뇌는 그 짧은 순간에도 결정했던 것을 바꾸기 때문이다. 내가 결정을 바꾸기 전에 바로 행동을 하면 뇌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각을 한다. 날씨가 화창해서 좋고 산들바람이 불어서 좋고 푸른 녹음이 좋고 시냇물에 졸졸 흐르는 소리가 좋고 이렇게 뇌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려서 우리 몸이 자신감, 기쁨, 행복감, 우울, 무기력감 등을 순간순간 느끼게 한다. 운동 지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성 가능한 작은 운동량을 목표로 정해서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내가 과거의 게으른 습관을 잊고 작은 운동량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뇌는 갑작스럽게 부담되는 운동량을 주면 거부 반응을 느끼고 불편해하며 빨리 포기하도록 육체에 명령을 한다.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내가 적응하도록 하고 내가 작은 운동량에 적응한 뒤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더 많은 양의 유산소 운동을 해도 잘 적응하게 된다. 그럼 당신은 계속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운동 지수는 정상을 유지할 것이다. 보약 세첩보다 단 하루의 가을 등산이 낫다. 이런 말이 있다. 운동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운동을 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몸을 기반으로 성공을 꿈꿀 수가 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반면 기존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싫어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체내 지방을 감소시킨다. 또한 혈액 속의 중성 지방을 소비하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억력을 향상시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한다. 달리기를 가장 좋아하는 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경험상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달리기는 무릎 관절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준비 운동을 10분 이상 해야 하고 운동화는 최대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해야 한다. 달리기 코스는 흙길이 좋다. 흙길이 없으면 인조 트랙, 아스팔트 길을 이용한다. 콘크리트 바닥은 대안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용한다. 콘크리트 도로 위를 달릴 때는 아무리 좋은 운동화를 신어도 몸의 체중과 달리는 힘으로 생기는 충격 하중을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 바로받고 상대적으로 약한 무릎 관절이 이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 반복되는 충격은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나의 경우 육사 생도 생활 시 전투화나 구두를 신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구보를 자주 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바닥에는 운동화를 신고 달려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데 전투화나 구두를 신고 달리는 것은 무릎 관절 마모를 가속화했다. 군대 생활 30년 동안 워밍업과 쿨링 다운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나이가 58이 돼서야 무릎 관절의 불편을 느끼면서 워밍업과 쿨링 다운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관절에서 소리가 났다. 그동안 워밍업과 쿨링 다운을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내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워밍업과 쿨링 다운이다. 워밍업과 쿨링 다운도 운동이다. 매일 운동 전 워밍업과 쿨링 다운 10분을 실천해서 당신의 관절 마모를 방지하고 운동 중의 부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해라. 달리기와 걷기는 장소와 무관하게 할 수가 있다. 집, 헬스장, 공원, 하천변 등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다.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운동을 즐겨라. 운동하는데 무슨 기도냐고 할 수도 있다. 운동을 즐기지 못하면 건강을 해치고 동반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당신의 건강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운동 전에 기도하는 것을 권한다. 운동을 즐기려면 기도와 명상을 수시로 하는 것이 좋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더 자주 하길 바란다. 승부욕을 잠재워 달라고 기도하라. 남과 더불어 행복하게 즐기는 운동. 상대를 배려하는 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당신의 승부욕 때문에 동반자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 지인과 함께 행복하게 운동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 트레이닝하라. 이기려고 용을 쓰는 모습은 추하다. 운동하는 시간 내내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도를 통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순간순간 조절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구와 탁구를 친다고 생각해보자. 지는 사람이 점심을 사는 것을 룰로 만들었다. 아무리 당신이 탁구를 즐긴다고 하더라도 내기가 걸려있는데 즐길 수 있겠는가? 즐기는 것은 쉽지 않다. 골프는 어떤가? 돈 내기를 하면 당신이 골프의 고수라고 하더라도 즐기기보다는 돈을 따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할 것이다. 프로 골퍼들이 점수판을 안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상대의 점수를 보는 순간 욕심이 들어가면서 즐길 수 없을 뿐더러 스트레스가 몸을 긴장시켜 성적이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심신이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운동을 즐기길 원한다면 독서, 명상, 기도 등을 통해 마음을 수련하는 것을 병행하라. 운동에서 이기는 것보다 즐기면서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운동하는 동안 매 순간 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매 순간 사사로운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은 직장생활 인간관계 노하우입니다. 상급자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최초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부여받은 업무를 최초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판단해서 실시하거나 갑작스럽게 중간 보고를 하는 것은 신뢰를 저하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킨다. 전쟁터에서는 이러한 보고 체계를 준수하지 않으면 동맹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전투력 손실을 초래하며 전쟁 패배의 원인이 된다. 나는 2004년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미군의 전투시설 건설과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공병단 회의에 참석해 우리 부대의 임무 수행 브리핑을 매일 했다. 어느 날 내가 우리 부대의 공사 현황과 제안사항을 보고할 때 미국의 공병단장이 오늘 한국군 다산 부대는 헬기장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오늘 온도가 36도 이상의 폭염으로 장병들의 피로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임시 휴일을 보냈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왜 보고 없이 임시 휴일을 가졌냐고 따져 물었다. 보고하지 않고 하루 쉰 것에 대해서 나는 잘못을 인정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사들의 임시 휴일 관련 내용을 보고했더라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한다. 임무 수행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위 개선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고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확대되고 크게는 인적, 물적, 시간,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고 신뢰를 저하시킨다. 어여쁜 말, 향기나는 말, 따스한 온도의 말,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어여쁘고 향기나는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은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면 화살을 주워서 다시 쏘면 된다. 하지만 비난하는 말을 한번 쏟아내면 주워 담을 수 없고 상대방의 자존감과 영혼을 난도질한다. 상대방은 이미 마음 깊은 상처를 받아서 어떤 말, 행동, 물질로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라는 스페인의 격언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의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깨달음, 기쁨, 사랑, 평화, 용기와 같은 힘과 에너지가 생기게 하는 의식이 있는 반면 수치심, 좌절감, 죄책감, 불안감처럼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의식이 있다. 이 의식들은 우리 내면에서 동시에 혹은 다른 시각의 별개로 일어나기도 한다.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 용기 있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다는 의식을 없애기도 하고 내면이 평화스럽다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수만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느낀다. 인간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실에 가져와서 계획하고 실천하며 발전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일반인과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깨달음, 기쁨, 사랑, 평화 등의 에너지 세기가 높은 의식으로 충만하다. 반면 일반인은 불안감, 죄책감, 좌절감, 수치심, 분노와 같은 에너지의 세기가 낮은 의식과 용기, 열정과 같은 에너지의 세기가 보통인 의식으로 둘러싸여 있다. 일반인이 깨달음, 기쁨, 사랑, 평화 등과 같은 높은 에너지 세기의 의식을 가지려면 독서, 글쓰기, 기도, 명상,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수련해야 한다. 독서, 글쓰기, 기도, 명상 등의 수련은 우리에게 높은 에너지의 의식을 갖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기운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정의, 정직, 사랑, 배려 등의 의식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이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질러 수치심과 불안감, 좌절감의 의식 속에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기 쉽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타인에 의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 당신이 당신의 몸과 정신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매 순간 당신의 영혼과 정신이 고통받고 몸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겠는가? 당신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당신의 몸과 정신이 걱정, 불안, 죄의식, 수치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평안한 환경에서 살게 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실천적인 부분이 많아서 좋았고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